다리 힘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시나요? 왠지 모르게 다리에 힘이 빠지고 쉽게 넘어질까봐 걱정되시나요? 2005 주말에 손주들과 공원에 가고 싶어도 예전처럼 쉽게 나서지지 않아서 속상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다리 힘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물론 나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혹시 매일 드시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과일들이 오히려 우리 다리 힘을 몰래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드시는 과일이 우리의 근육과 관절에 부담을 주고 감각 한자 결국 다리 힘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과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니 믿기지 않으시죠? 오늘은 우리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이 조심해야 할 다리 힘을 약화시키는 최악의 과일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잘못된 과일 섭취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다리 건강을 해치고 일상생활의 활력을 빼앗아가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피해야 할 첫 번째 과일은 바로 말린 과일입니다. 말린 과일은 흔히 건강한 간식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곶감이나 건포도, 말린 자두 같은 것들은 휴대하기도 편하고 달콤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데요. 하지만 이 말린 과일이 우리 다리 힘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일을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모두 증발하고 과일 속에 들어있던 당분이 훨씬 더 농축됩니다. 예를 들어 한 포도 한 송이를 말리면 손바닥만한 건포도 한 줌이 되는데 이 한 줌의 건포도에는 생포도 여러 송이의 당분이 응축되어 있는 거죠. 게다가 말린 과일은 부피가 작고 가벼워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양 조절이 어렵고 다리 쉽게 과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농축된 당분을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의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치솟게 됩니다.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면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고고고본정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가 혈당을 에너지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는 몸이 축 처지고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리 근육 역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니 힘이 빠지고 쉽게 지치게 되는 거죠. 결국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근육량 감소로 이어져 다리 힘이 더욱 약화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당분 섭취는 몸속에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은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고 특히 무릎이나 발목 같은 발이관절에 부담을 주어 걷거나 움직이는 것을 힘들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아프면 자연히 움직이기를 꺼리게 되고 이는 곧 다리 근육을 더 사용하지 않게 만들어서 근육 위축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달콤한 유혹의 말린 과일 대신 신선한 과일을 소량만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바로 과일 주스, 특히 시판되는 과일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건강을 위해 주스를 한 잔씩 드시거나 식사 대용으로 과일 주스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생과일 주스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과일 주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일을 통째로 갈아 주스로 만들면 과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던 중요한 섬유질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섬유질은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섬유질이 없는 과일 주스는 말 그대로 액상과당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혈당이 거의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빠르게 치솟습니다. 과일에서 설명했듯이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공계와 이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대사를 방해하여 다리 근육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다가 과일 주스는 포만감이 적어 쉽게 많은 양을 마시게 되고 이는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로 이어져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몸무게가 늘어나면 무릎이나 발목과 같은 다리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다니는 것과 같아서 관절 통증을 유발하고 염증을 악화시켜 다리 힘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는 시니어 분들에게는 이러한 체중 증가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 주스라는 이름에 속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과일은 통째로 드시고 주스를 마시더라도 과일을 직접 갈아서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물이나 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과일은 바로 통조림 과일입니다. 슈퍼마켓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복숭아 통조림, 황도 통조림 또는 칵테일 통조림 같은 것들이죠. 이 과일들은 이미 가공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설탕 시럽에 절여져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을 통조림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열 처리되고 보존료가 첨가되면서 과일이 가지고 있던 비타민이나 항산화 물질 같은 유익한 영양소들은 대부분 파괴됩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것은 영양가는 거의 없고 설탕 덩어리에 가까운 달콤한 시럽과 흐물거리는 과육분이 셈입니다. 이러한 통조림 과일을 섭취하는 것은 몸에 과도한 설탕을 주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설탕은 만성염증의 주요 원인이며 이 염증은 온몸을 돌아다니며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와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관절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과 부종을 유발하여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상상해 보세요. 무릎이나 발목이 붓고 아프면 걷거나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지겠죠. 그렇게 다리 사용이 줄어들면 근육은 더욱 빠르게 약해지게 됩니다. 또한 통조림, 과일에 들어있는 설탕 시럽은 체중 증가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칼로리가 쌓여 몸에 불필요한 살이 붙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다리는 더 많은 무게를 지탱해야 합니다. 이는 무릎이나 고관절에 엄청난 부담을 주어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관절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시니어 분들에게는 통조림 과일은 절대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달콤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드시기에는 우리의 소중한 다리 건강에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되도록이면 신선한 과일을 제철에 맞게 드시고 과일 통조림은 우리 식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네 번째 과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아주 잘 익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흔히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이나 근육 경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얼마나 익었느냐에 있습니다. 바나나가 익을수록 초록색에서 노란색, 그리고 검은 반점이 생기는 갈색으로 변하죠. 바나나가 이렇게 익어가는 과정에서 전분 성분이 당분으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즉, 아주 잘 익은 바나나일수록 설탕 함량이 매우 높아지고 맛도 맞을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GI 혈당 지수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시니어분들은 혈당 조절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육내는 아주 잘 익은 바나나를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심화되고 이는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당뇨병은 다리 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당뇨병은 신경 손상과 혈액순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다리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거나 근육 약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다리 감각이 무뎌져 넘어지기 쉬워지 작은 상처에도 회복이 더뎌져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후에 에너지 보충을 위해 바나나를 드시곤 하는데 너무 잘 익은 바나나는 오히려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에너지 효율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근육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바나나를 고를 때 푸르스름하거나 노란색이 선명한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 개 정도. 단백질이 풍부한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과일은 바로 망고입니다. 망고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열대 과일이지만 이 달콤함 뒤에는 시니어분들의 다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망고는 다른 과일에 비해 당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크기가 큰 망고 한 개를 통째로 먹으면 상당한 양의 설탕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섭취된 당분은 체내에서 지방으로 쉽게 전환되어 축적됩니다. 특히 복부와 내장 주변에 지방이 쌓이면 허리와 다리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무릎, 목, 고관절 등 다리의 모든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는 관절 통증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관절염을 악화시켜 걷거나 움직이는 것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관절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 감소는 곧 다리 근육의 위축으로 이어져 다리 힘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망고의 높은 당분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이로 인해 인슐린 분비가 과도해지면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염증은 근육과 관절 건강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리의 유연성과 힘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맛있는 망고라도 시니어분들은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아주 소량만 맛보거나 다른 당분 함량이 낮은 과일과 번갈아 가며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통째로 먹기보다는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섯 번째로 살펴볼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껍질과 씨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많지만 사실 시니어분들에게는 양 조절이 매우 중요한 과일입니다. 포도는 알갱이가 작고 먹기 편해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앉은 자리에서 한 송이, 두 송이를 순식간에 다 먹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포도는 과당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한 송이에 들어있는 당분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이러한 과당은 우리 몸의 간에서 대사되는데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간에 부담을 주고 지방간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도려상현 건강이 나빠지면 우리 몸의 전반적인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걷게 이는 근육 생성 및 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또한 포도의 높은 당분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이로 인해 염증 반응이 몸 전체에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다리 근육과 관절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에 염증이 생기면 근육통이 심해지고 왁공비산 회복이 더뎌지며 결국 근육의 힘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과 부종으로 인해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고통스러워져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포도 껍질과 씨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는 하지만 내거 한 씨 없는 포도나 껍질을 벗겨 먹는 경우 섬유질 섭취는 줄어들고 당분만 흡수하게 되어 더욱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제철 포도를 드시더라도 한 번에 한 줌 정도의 소량만 섭취하고 가능하다면 껍질과 씨까지 함께 먹을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하여 섬유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포도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우리 다리 힘에 좋지 않은 과일은 바로 감입니다. 특히 가을에 흔히 먹는 단감이나 홍시, 그리고 겨울철 별미인 곶감은 시니어 분들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과일인데요. 하지만 감 역시 당분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에 속합니다. 특히 곶감은 말린 과일 중에서도 당분이 아주 농축되어 있어 말 그대로 설탕 덩어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곶감 한 개에는 밥 한 공기에 버금가는 탄수화물과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은 물론이고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 조절에 문제를 일으켜 당뇨병 위험을 높이며 그게 이는 앞서 말했듯이 다리 신경 손상과 근육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연합공 또한 감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타닌 성분은 과다 섭취 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은 장 건강이 약해지기 쉬운데 변비는 복부 팽만감과 불편함을 유발하여 전반적인 신체 활동을 저하시킵니다. 몸이 불편하면 자연스레 움직임이 줄어들고 이는 다리 근육을 사용하지 않게 만들어 근육 감소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곶감은 쫀득하고 달아서 한두 개는 금세 먹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먹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양의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달콤한 맛에 이끌려 무심코 드시던 곶감이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아셨을 겁니다. 감을 드시고 싶다면 곶감보다는 당분이 덜한 단감을 소량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드실 때는 혈당 상승을 늦추기 위해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거나 식사 후 디저트로 소량만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7가지 과일들, 즉 말린 과일, 과일 주스, 통조림 과일, 너무 익은 바나나, 망고, 포도, 그리고 감은 모두 과도한 당분 섭취라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고 모두 이 과일들이 왜 우리 다리 힘에 좋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하이치맨, 바로 급격한 혈당 상승, 이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 증가, 만성 염증 유발, 그리고 체중 증가 등으로 이어져 결국 다리 근육의 기능 저하와 관절 통증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니어분들의 다리 힘을 약화시키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과일들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신 줄이기와 현명하게 대처하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과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리에도 현명하게 선택하고 적절한 양을 섭취하여 다리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일은 되도록 신선한 통과일을 드시고
소량만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섬유질이 풍부한 통과일은 당분 흡수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다양한 색깔의 과일을 번갈아 드시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 주먹만 한 크기로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둘째, 과일만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세요. 예를 들어, 바나나를 드실 때 삶은 계란이나 견과류 한 줌,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고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호구, 이는 근육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다리 힘 유지에 기여합니다. 둘째, 채소를 더 많이 드세요. 과일의 단맛에 익숙해지기보다 채소의 담백하고 다양한 맛을 즐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채소는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당분은 거의 없어 혈당 걱정 없이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규칙적인 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더불어 다리 근육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다리 힘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가벼운 운동, 혹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올렸다 내리는 간단한 근력 운동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들고 강해집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물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영양소 운반과 노폐물 배출에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물 섭취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다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들고 우리의 활동량을 결정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과일들을 무조건 피해야 할 악마의 음식으로 여기기보단 위에서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음식으로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다리는 활기찬 노년의 시작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지 않고 다리에 힘이 넘쳐서 손주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며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노년의 모습 아닐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지키고 더욱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과일에 대한 경험담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시니어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우리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더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가요.